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금융 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부총리의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요즘은 뭐 방학이잖아요. 정치 방학이죠. 이 정치 방학이지만 동네는 이제 설날 인사하러 다니라고 무지하게 바쁩니다. 동네라시면 예. 지역구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설날 다가오니까 네. 동네 분들한테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뭐 정기국회 때 자주 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도 동네 분들 뵙고서 인사 다니기 바쁩니다, 지금. 요즘 다녀보시면 정치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뭐 싸우지 마라. 네. 근데 요새 그런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원들 힘 너무 많이 쓴다. 힘 적당히 써라.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힘을 적당히 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권력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 힘 너무 세다.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이 카드사의 정보 유출 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이 이제 두 가지로 완전히 또 분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제 K10이라는 그 회사의 직원의 불법행위, 그래도 이 자를 처벌하고 이런 자가 늘 생기기 마련인데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한 금융사의 임원진을 문체크하고 네. 이런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자를 이제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네. 축이.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일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자들은 철석같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네. 2차 유출은 없었다. 그랬죠. 딱 자본해가지고 전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일간지 일면톡으로 네. 6개월 전부터 다 불법 유통됐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도대체 금융당국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당장 물러나라는 소리를 들어도 100번 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신문 봤는데요. 그게 만약에 네, 사실 저도 뭐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네. 모든 의원들이 그야말로 10번 이상 물어봤거든요. 네. 절대 없느냐 유출된 게. 그야말로 이구동성으로 금융당국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절대 없다 그런 일.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신문 아침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 결국 예. 뭐 문책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게 책임져야 이제 됩니까? 곧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도 만약 실제라면은 이 문제는 아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 말고 네.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뭐 이분들이 뭐 고의로 한 건 아니겠지만 국민을 그야말로 우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마땅하겠지요. 그러면 이분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 두 사람이 금융당국자 최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분이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제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로 100개월 전에 이미 1억 건에 달하는 정보가 불법 유통되었다라는 네.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는 본인이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권자가 경질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약간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어제 국회에 와서 허위 보고는 아닐지라도 부실 보고를 한 셈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몇 개월 전에 이미 유통되었다고 한다면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물러나는 것도 물러나는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네.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일단 뭐 진상조사가 우선이니까요. 네. 아마 지금 오늘 보도를 계기로 해서 금융당국에서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뭐 얼마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좀 네. 지켜봐 주시죠. 예. 그러면 이것도 너무 예민하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귀국하기 전에 뭔가 진정시켜 보려고 정부 부처가 예. 합동으로 예.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부실한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하도 놀래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진행자께서 정무위원회 그 전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자리에서 금융 당국자께서 절대 없다라고 수차례 공언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단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이 일단 먼저 정확하게 경위를 조사한 연후에 정말 이게 뭐 전혀 다른 사실을 갖고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렸다면은 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조사도 어차피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쪽에서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와중에 무슨 본인들이 스스로가 혹시 잘못이 있는데 숨기려고 한들 그게 될 것이며, 그렇다 할 엄두를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경질론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던데요. 우리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께서 그야말로 화중구출. 네. 정말 모든 화가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왜 생각지 못하셨을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저도 그 얘기 듣고 네. 와전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와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팩트더만요. 저는 일단 현호석 총리께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요. 네. 국민들 지금 화난 가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고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 현호석 총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간곡하게 국민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현호석 우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반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자가 될 거고요. 네. 광의로에서 연대 책임을 물으라며 한다면 이 일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이냐를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차 유출은 정말 없었다. 어제 당국의 말대로. 네. 그렇다면은 아까 현호석 총리가 국민들에게 말 실수, 그야말로 말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선에서 문제를 봉합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요. 그게 네. 아니고 정말로 이게 유출이 1억 건이나 되는 정보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유출됐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말 까맣게 몰랐다.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 그럴까요?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께서는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원론적인 지시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귀국하신 다음에 네. 여러 가지 보고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대책을 바로 수립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 한 일주일째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사실 관리 부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대출 모집 시장 네. 그리고 이 대출 모집을 해주고서 받는 수수료 시장이 네.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네.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욕망 중에서도 더러운 욕망이 작동하는 시장이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집 이 체제, 대출 네. 모집 체제의 전반적인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그냥 대출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만 주고 나는 모른다, 책임 없다라고 소위 뒤로 나자빠지는 것을 막고 네. 은행이 책임 있게 그러니까 금융사들이죠. 금융상들이 대출 모집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는지를 책임지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철회한 거죠? 아닙니다. 당론 채택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지난번에 우리 있어요? 의원총회 했는데요. 네. 의원총회에서 물론 외부에서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정개특위로 넘겼으면 네. 정개특위 안에서는 야당하고 밀고 당기다가 그냥 파행시켜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요. 네. 기초 공천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문제는 정말
선거에 매우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나가서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 네. 선거에서 사활적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걸 무슨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지난 대선 때 만천하에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그냥 뒤집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또 한번 거칩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40% 이상으로 견고하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네.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원칙들, 정책들에 대한 원칙들을 견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라고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네. 지금 정치 문제, 특히 국민의 신뢰가 걸린 이 기초공천 문제, 이 네. 기초공천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요. 네.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네. 대명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권력 내려놔라. 이렇게 국민들이 명령하신 거고 그 명령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모든 대선 후보가 따른 겁니다. 이걸 다시 뒤엎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네.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자칫하면은 어마어마한 국민적 소위 이제 역풍에 직면하는 아마 제가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2004년도에 탄핵 사태 버금가는 네.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걱정입니다. 따라서 네. 이 문제를 그냥 당내 일부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 계산은 있겠지만 네. 슬쩍 대충 이렇게 묻고서 폐기하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할 텐데요. 혹시 예.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당에 전달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뜻이냐고. 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 대표하고 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 몇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방향을 끌어가는 거냐. 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의 약속이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당연한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 당에서 실적 특히 물론 당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절박하긴 하죠.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네. 공당이 어떻게 위헌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런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공간에서 국가적 사회적 컨센서스 네. 즉 공감대를 이뤘던 사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은 요구했고 네. 시대가 요구했고 여기에 대선 후보와 각 공당들이 동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김 것을 의원님. 만에 하나 철회를 한다면 네. 그야말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적인 뜻을 다시 묻고 네. 다음에 거기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당이 책임을 지고 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각 대선 후보들이 그 당시 입장이 무엇이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 경위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대통령이 모르시진 않을 텐데 침묵하는 걸 네. 보면 당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만에 하나 이것이 그 기초공천 폐지를 네. 파기하겠다. 네. 즉 지난번 국민적 약속을 파기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 계셔야 됩니다. 입장 표명이나 하시면 사과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한테 이러이러해서 파기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럼 당연히 죄송하다는 사과가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김용태 의원님 같은 분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정말 니들 이럴 수 있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표 얻겠다는 얄팍한 속셈 아니었냐? 네. 이렇게 혼내시겠죠, 국민들께서. 네. 혼내실 텐데 다만 우리가 그 당시는 이러이러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를 다시 따져보고 법률적인 문제, 다음에 현실적으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서 뒤집었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치 문제, 특히 이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네. 국민하고 싸우는 게 가장 바보고 어리석고 절대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 주시는 게 참 듣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예. 설 잘 세십시오. 예,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